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 컨텐츠와 K스타의 중심, K스타 뉴스룸의 정수현입니다. 화제의 연예계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부 스타브리핑에서는 소속사와 갈등을 마무리한 뉴진스의 소식, 그리고 르세라핌의 변화와 그 배경을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또 연예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슈를 체크하는 고품격 토크쇼 2부 은밀한 연애에서는 혼외자 논란 이후 첫 작품으로 복귀하는 정우성 씨의 근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연예의 중심 K스타 뉴스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도 가능하다면 당연히 민희진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 없이 경영진 어두워르는 돌아갈 수 없다던 그룹 뉴진스의 5멤버들. 이들은 지난 12일 돌연 어두워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알린 건 멤버 혜린과 혜인, 소속사 어두워의 공식 입장을 통해 복귀를 발표했습니다. 어두워는 입장문을 통해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두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 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뒤 나머지 멤버인 민지와 다니엘, 한이도 복귀 의사를 전했습니다. 다만 이 3명은 어두워가 아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한 멤버가 남극계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어두워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하며 어두워 복귀는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멤버 전원이 복귀 소식을 전했던 12일은 뉴진스와 어두워 간 전속 계약 관련 소송 1심에 대한 항소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멤버들과 어두워는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부터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까지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모두 어두워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멤버들이 1심에서 패소한 후에 항소 여부를 고심하는 과정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소속사 복귀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실제 멤버들과 소속사는 복귀 발표 전날 만나 협의를 거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멤버들이 어두워의 복귀를 전제로 한 요구사항 등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민 전 대표와 뉴진스의 동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모양새입니다. 최근 새로운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민 전 대표는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 멤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이브와의 소송에 대해서는 뉴진스와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소송이라며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두워는 그간 뉴진스 멤버들에게 복귀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멤버 전원이 복귀 의사를 드러낸 만큼 양측 간의 갈등은 결국 봉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 뉴진스의 활동 복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어두워가 뉴진스의 정규 앨범 등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5 멤버들이 실제 어느 시점에 또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게 될지 궁금증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갈등을 해소하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은 걸로 보입니다. 따로 입장을 발표한 민지, 한이, 또 다니엘과 어두워가 아직 논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어두워는 3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위를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다음은 가수 MC몽 씨에 관한 소식입니다. MC몽 씨는 자신의 집 내부를 공개했다가 뜻밖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속내까지 털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MC몽 씨는 최근 SNS를 통해 집 내부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벽면에 걸린 그림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그림이 전쟁과 학살을 일으킨 독일 나치 독재자 히틀러를 연상시킨다며 MC몽 씨를 향해 역사의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MC몽 씨는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 그림이 유명 작가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빨대로 색을 표현해 욕심과 이기심,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의 야만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히틀러도 싫어하고 전쟁을 일으킨 모든 이들을 싫어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MC몽 씨를 향한 비난과 조롱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는 추가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의 손목에 난 상처를 사진으로 공개하면서 한 달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고 고백했고 자신을 향한 대중의 부정적 시선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 2010년 불거졌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아니라고 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MC몽은 고의 발치에 따른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 시기를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는 이 의혹이 여전히 꼬리표처럼 자주 언급되는 상황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당신들의 생각보다 꽤 오래 고통을 참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다음은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왔던 친형 부부와 법적 다툼을 지속해오고 있죠.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친형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아내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해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용처를 은폐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러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도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피땀 흘려 가꾼 30년의 청춘이 부정당하고 또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친형 부부는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은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고 했고 아내 이 씨는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일상생활이 멈춘 삶을 살아왔다. 뉴스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남은 인생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며 울먹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박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걸그룹 르세라핌이 강렬한 이미지를 잠시 내려놨습니다. 대신 이번 신곡에서는 유머와 여유를 앞세웠는데요. 이 데뷔 이후 줄곧 강함을 상징해온 팀이 왜 분위기를 바꿨을까요? 자세한 내용 공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기획사 하이브의 걸그룹 르세라핌은 데뷔 이후 피어리스, 안티프레즐, 언폴기븐으로 이어지는 강한 메시지를 앞세워 서사를 구축해왔습니다. K-팝 시스템 속에서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던 팀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17. 이런 르세라핌이 이번에는 예상 밖의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신곡 스파게티를 통해 기존의 날선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고 유머와 장난기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이빨 사이에 낀 스파게티 같은 가사, 재래시장에서 촬영한 안무 영상, 과장된 음식 오브제로 꾸며진 뮤직비디오는 그동안의 진지한 분위기를 가볍게 비틀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절박함으로 이어지던 서사가 처음으로 여유와 웃음으로 변주된 순간입니다.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스파게티는 멜론 86위로 출발해 7위까지 올라섰고 빌보드 핫백에서는 50위로 진입해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틱톡에서 시작된 스파게티 챌린지도 1억 뷰를 넘기며 글로벌 밈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음악적 메시지에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불안을 떨쳐내던 피어리스, 상처에서 단단함을 찾던 안티프레즐, 외부 시선에 흔들리지 않던 언폴기븐을 지나 이번 신곡에서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다 편안한 태도가 담겼습니다. 뮤직비디오 속 멤버들의 표정과 퍼포먼스도 힘을 덜어낸 자연스러움이 눈에 띕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여유롭게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도 강박을 내려놓아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 같은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르세라핌의 이번 활동은 기존의 진지함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유머로 표현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K스타 뉴스룸 우영주입니다. 스타브리핑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연예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크쇼 은밀한 연애가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배우 정우성 씨의 최신 근황을 전해드릴 건데요. 혼외자 논란 이후의 행보와 연기 활동 재개 소식 등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우성 씨와 현빈 씨는 첫 OTT 진출인데요. 지금 다른 분들에 비해 정우성 씨가 좀 약간 다소 긴장한 모습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가상의 이야기 속에 인간의 욕망, 인간의 내면, 혼외자 논란 이후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 정우성 씨의 오랜만에 근황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곽현수 기자님께서 근황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배우 정우성 씨는 혼외자 논란 이후 한동안 공식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모델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정우성 씨는 아버지로서 책임은 끝까지 다하겠다며 친부임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올해 8월 장기간 교제해온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속사는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상 가정을 꾸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영화 보스 시사회 뒤풀이 자리에서 배우 송강호, 최시라 씨 등과 함께한 사진이 공개되며 팬들에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작품 활동 재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백기 동안의 논란을 딛고 어떤 모습으로 복귀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기자분들이 이렇게 소속사의 입장을 요구를 하시면 소속사가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구체적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물러나시는 건가요? 물론 바로 물러날 수는 없고요. 네. 이건 어떤 아니, 이게 다른 경로로도 팩트 체크를 계속 좀, 네. 팩트 체크는 하려고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네. 진짜로 배우의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좀 더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개인적인 사생활인지 아니면 공적으로도 얘기해도 되는 건지 맞아요. 경계도 애매한 것 같은데 우리 뭐 안지정 기자님도 뭐 정우성 씨 근황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정우성 씨가 공개 속상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 경로로 정우성 씨의 근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한동안 지금 앞서 말한 뭐 시사회 현장 뒤풀이의 모습을 드러냈다. 네. 이런 거 전에 사실 정우성 씨의 근황이 문학평론가 이 함동균 씨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었어요. 사진 한 장이 올라왔었는데 공개된 사진 속에서 정우성 씨가 잡지 사상계를 들고선 환하게 웃으면서 55년 만에 복관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최근에는 이 관련해가지고 라디오 광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지금 저희가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외에 또 혼외자 인정 후에 8개월 만에 이게 사실은 포착이 된 거였어요. 네, 그 한 8개월 오랜 동안은 이런 이제 뭐 SNS를 통해서라든가 지인을 통해서도 정우성 씨의 소식이 전혀 안 나왔었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또 배우 박지원 씨가 신동엽 씨가 하시는 짠한형 유튜브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정우성 씨 관련해서 좀 자유롭게 유튜브기도 하고 하니까 얘기하다가 정우성 형이 요즘 저한테 경고를 많이 한다. 그러면서 정우성 씨 이름이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제 잘생겨지냐고. 너 자꾸 이렇게 초심 잃으면 혼난다. 이렇게 정우성 씨가 굉장히 재치 있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큰 웃음을 자아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우성 씨 본인이 직접 전하기보다 동료 연예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식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정우성 씨는 지난해 한 영화제에서 혼외자 논란 심경을 전한 뒤 아직까지는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우성 씨가 지난해 한 영화 시상식에서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심경을 전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당시 배우분들의 반응도 화제를 모았죠? 아마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당시 배우 정우성 씨는 무대에 올라서 본인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서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료 배우들의 반응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네. 임지연, 고화성, 박주연 등은 밝은 얼굴로 박수와 환호를 보인 반면
해리 씨는 같은 공간에서 다소 굳은 표정과 함께 박수를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는 사생활 논란을 스스로 언급한 인물에게 왜 환호가 쏟아지느냐라는 네. 비판도 있었고요. 또 동료들의 애매한 반응이 업계 분위기에 좀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아, 그쵸. 이 당시 시상식이 정우성 씨 혼외자 소식이 알려진 직후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석을 하실지 마실지 이 여부에도 엄청난 관심이 쏠렸는데 아무래도 영화 시상식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광경이었기 때문에 정우성 씨의 소감을 들은 배우들의 표정 하나 그리고 정말 조그마한 반응 리액션 하나하나까지도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상식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 시상식은 충분히 혀를 씹을 것 같은데.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네, 제45회 청룡 영화상에서 정우성 씨와 이병헌 씨가 만든 장면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두 사람은 워낙 오래된 절친으로 알려져 있죠. 맞아요. 그날 이병헌 씨가 시상자로 나와서 특유의 유머로 수상자는 이병헌이었으면 좋겠지만이라고 농담을 던졌는데 정우성 씨가 객석에서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찾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카메라에 그 순간이 그대로 잡히면서 온라인에서는 정우성 우참이라는 짤로 퍼졌죠. 결국 이 장면은 정우성 씨가 조심스럽게 복귀 무대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병헌 씨의 농담 한마디가 여유를 되찾는 순간처럼 비춰져서 많은 팬들이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입니다. 왜 이러지?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뭐 정우성 씨나 뭐 이병헌 씨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탑 스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 올라가면 알아서 이렇게 친해지는 건지.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요. 아니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뭐 소주도 한잔 하면서 그냥 그렇게 친해지는 건지. 아, 뭐 20대 초반에 같은 동년배로서 이렇게 저희 사실은 그 영화계나 뭐 저희 그런 걸 풍문에서 굉장히 많이 만났던 사이이긴 하지만 정우성 씨와 이병헌 씨 2008년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놈. 그러네. 진짜 촬영을 맞네. 통해서 그 촬영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지인 관계들은 여러 가지 자리에서 만났겠지만 네. 함께 작품을 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을 했고요. 또 두 사람이 이후에 그 영화 이제 홍보차 캐나다에서 열린 영화제에 참석을 하면서 함께 다니면서 또 우정을 굉장히 많이 쌓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 드라마 아이리스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진짜 1편, 명작이에요. 2편 주인공이 각각 이렇게 이병헌 씨와 이 정우성 씨였기 때문에 이런 연기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 과정에서 서로 깊은 신뢰를 쌓았다고 하고 그런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배우들 그리고 톱스타로서의 특별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잘생긴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 시선을 많이 끌겠네요. 그렇죠. 부럽다. 뭐 정우성 씨, 이정재 씨 항상 같이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이병헌 씨 함께 다니니까 뭐 다닐 때마다 눈에 띄겠죠. 근데 차라리 그런 분들끼리 다니는 게 낫지. 신규진 씨는 어떤 그러니까-분들이랑 다니세요? 저 같은 친구들이요. 아, 너무 멋있겠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감정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이 50억 협박 사건 때문에 무리를 빚었던 아내 이민정 씨와 함께 이병헌 씨가 귀국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사과의 말을 직접 전했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사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성 씨와 이병헌 씨 두 분 다 연예계 생활을 오래 했지만 네. 이제 정우성 씨는 배우 이지아 씨와의 스캔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잘 알려진 스캔들이 없는 반면에 이병헌 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 사이에 캐나다 출신 20대 초반 여성 A 씨와의 교제 부분이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이병헌 씨와 교제 중이었다면서 결혼을 약속했지만 일방적으로 버림받았다고 주장했었고 이병헌 씨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고 네. 상대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쪽이 법적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종결됐지만 해외 거주 20대 여성과의 사생활 논란이라는 이미지가 이병헌 씨에게 남아서 당시 연예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큰 사랑을 받았던 스타였기 때문에 이런 호사다마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병헌 씨의 뭐 범죄 행위가 있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 연루되는 일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2014년에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병헌 씨가 20대 여성 뭐 2명하고 술자리를 하던 중 음담패설을 하는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한
피해자였죠. 그래서 바로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했고요. 그 당시 이제 이병헌 씨도 굉장히 큰 오해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 50억 원을 요구했던 여성들이 긴급 체포됐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병헌 씨와 그 여성들이 주고받은 카톡이라든가 내용들이 좀 오픈이 되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좀 내 머릿속엔 내일 너 뭐 로맨틱 성공적 이런 그렇죠. 그런 문구로 좀 회자된 네. 대단히 큰 스캔들이 있었고요. 이 스캔들로 인해서 굉장히 뭐 여러 밈까지도 네. 탄생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었죠. 이런 사생활 논란 속에서 이병헌 씨 부정적 이미지를 결국엔 연기력으로 좀 극복을 했었는데요. 그 이듬해 이제 개봉한 영화 이 내부자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굉장히 묵직한 연기와 카리스마를 선보이면서 대중의 평단의 호평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병헌 씨 사실은 유부남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더 이 사건이 굉장히 뼈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아내 이민정 씨와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모든 논란을 잠재웠고 또 연기자로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병헌 씨 사례를 좀 보면 논란을 이런 유일하게 연기로 승화시켜서 이미지 회복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병헌 씨의 위기 관리 능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병헌 씨만의 비결이 또 있는 건가요? 네, 정면 돌파 방식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2014년 협박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이병헌 씨는 먼저 팬들과 대중을 향해 자필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서 이병헌 씨는 많은 분들께 극심한 실망을 드렸다며 이 모든 시작은 나의 부주의와 덕성의 부족함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또 사건이 계획된 것이든 위협받은 것이든 그 전에 나의 책임이 먼저다라고 적으며 가족과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점을 가장 큰 아픔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7월에는 영화 홍보 자리에서 공식 석상에서 사과까지 했는데요. 무대에 혼자 올라서 미국에서 촬영하는 동안 매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다. 스태프와 배우들 그리고 나를 믿어준 분들께 죄송하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미국에서 계속 촬영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고민했습니다. 그 어떤 비난도 저 혼자 감당을 해야 하는 것도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우 이병헌으로서 살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입니다. 큰 실망감을 드리고 뉘우침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소중함의 가치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잖아요. 근데 유부남이 20대 초반의 여성과의 스캔들이 난다는 게 참 대중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었는데요. 이병헌 씨는 숨지 않고 정면 돌파를 택했죠.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던 이병헌 씨는 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에 취재진 앞에 서서 잘 알려진 사람으로 또 가장으로서 너무나 큰 실망감과 불편함을 끼쳤다. 가족에게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큰 빚을 졌다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너무나 큰 실망감과 불편함마저 끼쳐드렸습니다. 이 일은 저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오롯이 그에 대한 비난도 저 혼자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이걸 보면서 옆에 임신 8개월인 아내 이민정 씨가 함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모습으로 인해서 대중들이 좀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면서 같은 여자로서는 조금 마음이 너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논란 후 약 5개월여 만에 미국에서 아내 이민정 씨와 함께 귀국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정말 많은 취재진들이 공항에 몰렸었고 이병헌 씨 이제 먼저 나오고 사실은 이렇게 공항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이병헌 씨 먼저 나오고 이민정 씨는 따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함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무겁고 굉장히 표정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이렇게 좀 지켜주는 애틋한 모습이 포착이 됐고
그런 모습이 사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싶습니다. 남편의 스캔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일 큰 피해자고 제일 큰 당사자인 아내가 용서하고 품었는데 사실 뭐 대중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저는 지금에 맞습니다. 와서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결국 지금의 이병헌 씨의 성공 이면에 아내 굉장히 이민정 씨의 역할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아요. 부부지.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냥 뭐 괜찮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어느 정도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실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정말 많이 했고. 근데 이 실수를 어떻게 대응하고 또 진정성 있게 반성하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이병헌 씨의 위기 관리 능력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관리라기보다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괜찮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민정 씨에게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신 발언. 그렇죠. 잘해야죠. 네, 잘해야죠. 네, 잘해야죠, 그렇게 잘해야죠. 예쁘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습니다. 주셨는데. 이병헌 씨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가 좀 긍정적이라는 것은 놀라도 꾸준히 다수의 광고에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볼 수 있고 굉장히 대중의 반응에 가장 민감한 게 광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해당 스타일 리스크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광고에 출연시키는데 이병헌 씨는 뭐 그 당시 잠깐 뭐 광고에 출연을 못하긴 했었지만 그 뒤에 연기력을 극복한 다음에 광고주들에게 그만큼 믿음과 신뢰를 받고 굉장히 지금도 광고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광고가 어떻게 보면 이 대중의 사랑의 척도라고 볼 수 있고 관계자들의 이 관심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규진 씨도 광고를 몇 개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진짜 솔직하게 네.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치킨 광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치킨 광고라고 하면 정말 스타들만. 스타분들만 찍을 수 있는 그런 진짜? 건데 치킨 광고가 들어왔다길래 실장님 이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저한테 왜 치킨 광고가 들어오냐 했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그 사장님도 참 고맙다. 오. 그리고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 뒤부터 열심히 했는데 뭐 그래도 조금 더 연장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치킨 회사도 조금 더 규모가 커진 걸로. 근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로도 이 광고 쪽 페이가 조금 높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시잖아요. 몰라요. 모르세요? 모르는 걸로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탑스타일 경우 높겠죠? 그쵸. 탑스타는 높을 겁니다. 톱사시잖아요. 탑스타는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 계신 광고주분들 저는 낮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고 계신 광고주분들 저도 낮습니다. 연락 주세요. 저희 4명도 같이 하면 더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특별히 하고 싶은 광고 있으시면 예. 이럴 때 어필을 좀 하세요. 어떤 광고 하고 싶으세요? 저는 또 탑스타들이 많이 하는 가구라든가 가고요? 가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예계 은밀한 이야기 혹시 어디선가 들은 믿기 힘든 제보 은밀한 연예가 대신 확인해 드립니다. 익명 보장 사실 확인 철저 지금 바로 화면 아래 제보창으로 보내주십시오. 정우성 씨는 많은 광고를 찍으셨는데 그렇죠. 예. 최근에도 광고에 출연하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떤 광고로 출연을 알렸죠? 네, 아마 복귀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9월에 정우성 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성 광고 모델로 복귀를 깜짝 했습니다. 정말 깜짝 복귀였고요. 이 광고 속에서 정우성 씨 차분하고 굉장히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선보이면서 논란 이후에 활동을 재개한 신호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계 복귀는 논란을 극복하고 사실 배우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우성 씨 어느 정도 이런 혼외자 논란에 극복을 하고 있다라는 좌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이 굉장히 불가피했지만 이런 좀 힘든 시간 잘 이겨냈다 보여지고 사실 정우성 씨가 이 혼외자 사건 이전에 돌이켜 보면 서울의 봄 때 굉장히 큰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근데 2022년부터 약 3년간 광고 계약을 안 했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사건 사고에 어떤 스타들이 연루되면 어떤 광고에 출연하는지 광고자한테 다 전화를 돌리거든요. 저희가 광고를 계속 할 거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전화할 데가 없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광고를 찍지 않아서
아, 그러면은 정우성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일부러 광고를 안 찍으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관련 기사가 그 당시에 쏟아졌었거든요. 알고서 광고 계약을 리스크 차원에서 안 한 게 아니냐라고 좀 의심을 했었는데 당시 소속사에서 이제 너무 바빠서 못 찍은 거지 아니다라고는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저희는 의심해서 볼 수 있는 본인이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광고 계약 시에 통상 포함되는 품위 유지 약정이 있거든요. 그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인 판단으로 이 사생활 좀 논란이 될 것을 미리 예상해서 광고 계약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우성 씨가 이 소속사 거의 임원급 대표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정우성 씨가 최근 연기 활동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우성 씨의 복귀 현장을 은밀한 연애에서도 직접 취재했는데 홍콩 현지까지 가서 취재를 진행을 했다고요? 네, 정우성 씨는 12월 공개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를 통해 복귀 예정인데요. 은밀한 연애에서 정우성의 공식적인 복귀 현장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현장감 있는 모습을 전하기 위해 홍콩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와우. 업계에 따르면 정우성 씨는 이미 시즌 1 촬영을 마쳤고 시즌 2까지 확정이라는 후문입니다. 네, 그럼 혼외자 논란 이후 한동안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우리 정우성 씨의 공식적인 복귀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지금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던 멘트인데 자,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한번 연결해 볼까요? 공영주 기자. 아, 네, 지금 연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 잘 되고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아, 연결 상태 됐나요? 네, 공영주 기자. 네, 저는 지금 홍콩 국제공항에 와 있습니다. 방금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취재진들이 함께 모여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프리뷰 행사가 열리는 홍콩 디즈니랜드 호텔로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현장 소식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여기가 행사장 입구인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번에 주목하는 작품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전광판들이 일단 눈에 띕니다. 네온 사인이 굉장히 화려하죠. 네, 행사장 입장 전에 취재진들은 프레스룸에서 대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와 계십니다. 네, 이제 행사가 열리는 행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들이 굉장히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저 무대 위에 배우와 감독들이 서서 짧게 작품 소개도 하고 디즈니 플러스 아트쪽 총괄 임원분들이 나와서 브리핑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만 약 100명의 취재진이 왔고요. 일본, 미국, 홍콩, 또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총 14개국에서 400명가량의 취재진이 참석했습니다. 이 해외 취재진들은 K-팝과 이 K 컨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 지금 인도네시아 취재진분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네, 인사를 제가 부탁드렸어요. 네, 올해 연말 디즈니 플러스 기대작의 하나인 메이드 인 코리아 우민호 감독과 배우 정우성, 현빈 씨 그리고 우도환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정우성 씨와 현빈 씨는 첫 OTT 진출인데요. 지금 다른 분들에 비해 정우성 씨가 좀 약간 다소 긴장한 모습입니다. 극중 현빈 씨는 1970년대 중앙정보부 요원, 정우성 씨는 검사 장건영을 연기했습니다. 무대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걸 보면서 내가 체원을 부분이 장건영에게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들면서 감독님이 제안해 주신 것을 덥석 용기내서 받았습니다. 네, 끝으로 갈수록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총 6부작으로 12월 24일 첫 공개되고 내년 2026년에는 시즌2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용돌이를 그린 만큼 굉장히 큰 스케일이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특히 두 사람의 안정적인 시대극 연기와 케미스트리가 가장 큰 볼거리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공영주 기자였습니다. 스타팀의 공주 아닌 공영주 기자의 현장 취재기 어떠셨나요? 은밀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정우성 씨의 복귀작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블록버스터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는 1970년대 부와 권력을 위해 달려가는 백기태와 또 그를 막아서려는 검사 장건영의 이야기인데요. 현빈과 정우성의 첫 투톱 주연만으로도 사실 시청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또 원지안, 서은수, 조여정, 정성일 등 아주 연기파 배우들이 합류해서 초호화 캐스팅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제작비는 놀라지 마세요. 약 700억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작진은 K드라마의 판도를 바꿀 작품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무조건 바뀌지. 너무 기대되죠. 700억이면 일단 700억뿐만이 아니고 일단 주연 배우만 해도 와. 그리고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기억하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 오, 맞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닙니까? 이거 개봉하면 무조건 극장에서 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라니까요. 아, 극장이 극장엔 안 아니라 하나요? OTT. 아, 구독을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한번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니까 저도 결제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제보를 받습니다. 연예계의 생생한 목격담, 스타들의 뒷얘기, 나만 알기 아까운 독점 소식까지 지금 아래 주소로 제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은밀한 기자단입니다. 네, 오늘 은밀한 연애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위기와 변화의 시간을 지나온 스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주제에 맞게 출연자분들 각자 생각하는 대본에 없는 이슈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 있으신가요? 맞아요. 기자분들 사이에서 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너무 자극적인 거 없을까요? 좀 기대되는데. 아니 우리 정지희 씨에 관련된 안 되는데. 기사라든가 안 돼요? 오토튠을 많이 썼다더라 라든가. 하실 말씀 있지 않아요? 곧 있으면 12월인데. 네. 저 뭐 있나요? 뭐죠? 잠깐만요. 뭐가 있나요? 네. 뭐는 없는데 혹시 12월에 결혼하나요? 이런 루머 안 돼요. 루머 악플 금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혜 씨가 정재엽 씨가 우리 캐롤을 내고 싶어한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한번 음원 내더니만 네. 저 캐롤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쪽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아니 전 가수의 길을 넘보지 않아요. 저 그냥 아나운서로서 가수 이제 흉내를 낼 뿐이지. 근데 캐롤은 조금 욕심이 나긴 두 분이 해요. 욕심낸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제가? 듀엣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캐롤. 일단 혹시 원하시는 또 투자자분이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캐롤 정도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11월이니까요. 네. 속속으로 하면 12월 중순까지 나올 수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하죠. 네네. 충분히 가능하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은밀한 연애가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꿈이에요. 저는 대박보다 네. 사실 이게 대박이 나면 연예계에 정말 큰 이슈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박이라기보다 약간 중박으로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예, 롱런. 역시 진행자는 다르다. 다르다. 감사합니다. 오래 하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오래 해야죠. 이렇게 가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응. 이 멋들어진 방송국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이런 훌륭하신 제작진분들과. 근데 신규효진 씨가 오늘 어떻게 보면 단독 MC가 지금 처음이시잖아요. 오늘 네. 어떠셨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셨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비춰주는 영상에는 네.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전혀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갈 것 같은데 사실 이 이면에는 수많은 커트된 편집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없게끔 저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정지혜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한 표준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저 너무 재밌었어요. 끝인가요?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전 너무 즐거워요, 그냥 지금. 그래서 저도 안지성 기자님처럼 밝은 이야기를 좀 많이 전하면 그러니까요. 더 좋을 것 같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우리 연예계 관계자 여러분 항상 밝은 일만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오늘 이야기 좀 해보면서 진짜 아무리 유명한 탑스타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이제 순간적인 상황에서 내리막을 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겉으로는 이제 화려하지만 안에서는 다들 자기 방식대로 버티고 있었던 거죠. 위기 앞에서 선택하는 모습들이 되게 현실적으로도 다가왔고 맞습니다. 보여지는 것만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한순간에 이미지가 무너지는 상황을 맞았을 때 그걸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지도 많이 인상 깊었고 보는 내내 좀 많이 묘했습니다. 반성도 하게 되고 좀 공감하는 부분도 좀 많았고요.
우리 곽현수 기자님께서 갑자기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로 오. 약간 엔딩 요정처럼 좀 해주셨어요. 멋있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기자님. 네,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그럼 우리 곽현수 기자님이 해주셨으니까 네. 엔딩 요정 겸 클로징 멘트 한번 안지성 기자님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욕심이 나네요. 방송 내내 보다 지금이 가장 박현수 기자가 멋있어 보였기 오, 때문에 맞아요, 저도 맞아요. 한번 그러니까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실수나 실패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하나의 일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진정한 진짜 삶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저도 한마디를 좀 하자면은 저희가 오늘 혼외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보다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출생의 꼬리표보다는 오늘의 발자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사실 이게- 아나운서 출신이어가지고. 확실히 멋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 클로징 멘트를 잘 못하면 혹시 다음 주에 교체가 되나요? 바로 교체되니까 큰맘 먹고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진짜요? 네네네. 시작하시고 예. 저희 3명은 합격했거든요, 지금. 예. 합격하신 거죠. 아니, 이분들은 다 배우신 분들인데. 저 일단- 교진님도 배우셨잖아요. 예. 저도 배우긴 했는데 저는 그냥 멋진 말은 할 줄 모르고 그냥 느끼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참 이 글귀를 참 좋아했는데 빛이 가장 강하게 비추는 순간은 언제나 어둠을 통과한 뒤에 찾아오는 법이라고 합니다. 괜찮았나요? 네. 너무 멋있다. 은밀한 연애 다음 주에도 우리 숨겨진 연예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OTT 디즈니 플러스의 신작 조각도시가 지난 11월 5일 베일을 벗었습니다. 앞서 열린 제작 발표회에서는 출연 배우 지창욱, 도경수와 이광수 씨 등이 참석했는데요. 그들이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각도시는 평범하게 살아가던 주인공 박태중이 어느 날 억울하게 흉악한 범죄에 휘말려 감옥에 간 뒤 모든 일이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액션 드라마입니다. 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성실하고 정말 꿈을 항상 쫓고 있는 정말 이런 인물을 표현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캐릭터보다는 사실 상황에 빠져 있는 그거를 표현하는 게,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목표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 태중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내가 새로운 인물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이거보다는 그 태중이가 처한 이 상황 안에 놓여서 그 감정들을 온전히 잘 표현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시청자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 대체 너 왜 이러는 거냐? 말 그대로 사건을 설계하고 사람을 조각하는 아주 악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요한이 섬뜩해 보일까라는 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염색을 하고 파마를 하고 그 다음 다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한 머리거든요. 그래서 머리 하는데 한 4시간 이상 항상 걸렸었던 것 같아요. 요한의 캐릭터가 잘 보이기 위해서 좀 깔끔한 수트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되게 화려한 그런 수트를 얘기를 많이 해서 입었던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액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그게 또 하나의 재미였던 것 같아요. 뭔가 스테이지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스테이지별로 사실 액션의 컨셉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우주 감독님하고 진짜 얘기를 많이 나누고 회의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을 어떻게 처절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그냥 바로 좀 죽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걸 우주 감독님이랑 얘기를 가장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액션을 짰던 것 같습니다. 저희 조각도시에는 수많은 컨셉의 액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슬 감독님과 그리고 우리 배우님들과 상의를 잘 해서
그 현장감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그 카메라의 종류도 다양하게 많이 사용했고 특히 태주 같은 경우는 뭐 몸을 살리지 않는 본인이 직접 액션을 많이 소화해 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리얼한 액션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아마 그 매 챕터마다 우리 매 회마다 계속 새로운 액션들을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이슈부터 논란을 딛고 연기 활동을 재개한 정우성 씨의 반가운 근황, 그리고 신작 조각도시 제작 발표 현장까지 이 K스타 뉴스룸의 2회 다양한 소식들로 알차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연예 뉴스와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생하게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스타 뉴스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